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일본은행 BOJ가 약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더불어 수익률 곡선제의 YCC 정책 폐지, 상장지수 펀드 매입 중단을 발표했지만 달러엔 환율은 150엔을 돌파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의 아구스틴 카스텐스 사무총장이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전쟁과 관련해 너무 이르게 승리를 선언해선 안 되며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아람코의 CEO가 현재의 에너지 전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화석 연료 수요가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이며 석유와 가스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려는 정치인들은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지현입니다. 투자자들이 3월 FOMC 회의 결과에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 BOJ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정책 기조를 변화시켰는데요. 반면 연준은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에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JP모건의 전략가는 점도표가 지난 12월에 나온 이후에 인플레이션에서 거의 진전이 없었다는 점이 이번 회의에서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일과 골드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전망도 다양한 만큼 오늘 이러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고요. 현재 미증시는 다우만 상승하면서 혼조로 출발을 했지만 현재는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팡질팡한 이 시장 속에서 오늘은 어떤 전략 챙겨야 되는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일본의 1월 산업 생산이 예측치보다 높은 마이너스 6.7%로 발표됐습니다. 유로존의 4분기 임금 상승폭은 전년 대비 3.1%로 이전 5.2%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2월 건축 승인 건수는 151만 8천 건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30분에는 미국 석유협회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가, 오전 10시 15분에는 중국 인민은행의 3월 대출 우대 금리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고 계십니다. 네, 화요일은 해외 선물 시조새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슈 시간에 아람코 CEO가 에너지 전환 전략 실패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화석연료는 가고 이제 뭐 전기로 모든 걸 해결하듯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아궁이에서 음식을 했죠. 아궁이에서 음식을 하다가 뭐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골로라는 게 있었어요. 골로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거기서 밥도 했죠. 등유가 주 원료였어요. 그러다가 획기적인 게 뭐냐? 가스레인지가 나왔어요. 그건 골로에서 가스레인지는 엄청난 혁신이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 가스레인지가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이어오다가 지금 이제 인덕션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스레인지와 인덕션을 비교했을 때 인덕션이 혁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지금 화석연료를 떼는 뭐 가솔린, 경유, 자동차들도 많지만 지금 전기자동차 너무나 사람들이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 있다. 이건 마치 가스레인지와 인덕션 차이밖에 안 돼요. 앞으로 전기자동차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또한 마찬가지예요. 뭐 조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원자력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혁신적으로 가야만이 화석연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에너지 전환 전략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도 쉽고 빠르고 재밌게 여러분들과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빠르게 이슈를 또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도 정확하게 또 이슈를 봐주셨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들 가운데서 어떤 뉴스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좀 파악을 해볼 수 있는지 다 알려주시면서 이에 따른 전략도 챙겨드리고 계시니까요. 빠르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줘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요. 당장 내일부터 지금부터 어떻게 좀 마스터님께서 수익을 내고 계시는지 양방향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글로벌 이슈 화면 통해서 하나씩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나스닥은 마이너스 0.83%가량 밀려가면서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18,08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보자면 10시 30분경부터 빠르게 개장하자마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래 좀 반등을 하는 다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살짝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전환하기에는 조금은 힘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방향성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매크로적인 이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BOJ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보시면요. Japan finally lays global market liqui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행 BOJ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망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미국의 국채 수요가 줄어들고 일본의 주식시장은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밸런스닷컴은 저렴한 이자로 엔화를 빌려서 해외에 투자하는 엔캐리트 트레이드를 해소하고 지금 해외 자산에 대한 일본 투자자들의 선호가 줄어들면서 글로벌 국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특히 일본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수십 년간 이어온 이 디플레이션을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일본 기업들이 33년 만에 가장 큰 폭인 5.3%의 임금 상승 협상을 마친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꼽았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우존스의 일본은행의 정책 정상화로 인해서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장기적으로는 미국채에서 일본 국채로 수요가 이동을 하면서 미 국채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엔화와 함께 우리 마스터님과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지금 골드만삭스가 just three less cut in 2024 and persistently high infl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예상치를 4회에서 3회로 축소를 했습니다. 얀 하체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이 최근 반등한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지금 이는 이 금리 인하가 6월에 시작이 되면서 9월 그리고 12월에 추가적인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를 좀 고려하면 2월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29%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했고요. 이번 주에 좀 발표되는 점도표는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3회로 유지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다른 외신 기사들도 이 점도표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터님께서는 이 점도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일단 두 가지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첫 번째 기사였습니다. 일본은행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OJ가 정책 변화를 먼저 좀 실행을 했습니다. 당장 큰 변화를 좀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기사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국채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뉴스를 오늘 12시 한국 시간 12시 37분에 발표를 했습니다. BOJ 뱅크 오브 재팬에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너무 좀 전체적으로 좀 호들갑을 좀 떨고 있다. 단정 짓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17년 만에 금리 인상 이것도 참 말은 맞지만 큰 의미는 저는 부여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8년 만에 이제 제로 금리에 그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 금리. 그러니까 오늘 금리 인상은 0.1%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 지금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5.5%예요. 네. 그렇다면 미국의 기준금리 5.5%와 지금 오늘 0.1% 인상했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는 제로예요. 빵이에요. 그러면 벌써 이 격차는 아직도 5.5%의 큰 격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뭘 우리가 좀 봐야 되냐면 그동안의 마이너스 금리의 정책, 통화정책 기조에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앞으로는 금리 인상의 여지를 남기는 통화정책의 기조가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봤었을 때는 크게 없을 것이다. 만약에 미국의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5.5에서 뭐 0.25 정도 내리면 조금 더 그 격차는 좁아지겠죠. 좁아지면 그때는 좀 어떠한 뭐 조금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엔화가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가지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추이를 좀 봐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에 달러엔 그러니까 달러 대비 엔은 오늘도 엔화 약세로 갔어요. 달러와 엔만 봤었을 때 사실상 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해당 통화 가치는 굉장히 급등을 해야 돼요. 하지만 반대로 엔화 약세가 계속해서 오늘 발표가 됐음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건 시장에서는 그냥 콧방귀를 끼고 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블룸버그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는 다들 이제 정책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포커스를 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뭐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뭐 크게 뭐 글로벌 경제가 바뀐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내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BOJ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라는 뉴스에 많은 포인트를 두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이 BOJ의 정책 변화보다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을 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실 것 같은데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마스터님께서 바로바로 이슈를 체크를 해드리고 계십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빠르게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파워노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30페이지가 넘는 양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찾아보실 수가 없는 해외 선물을 마스터낸 방법들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지금 이 골드만삭스가 이 점도표를 이번에 좀 수정할 수도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4회에서 3회로 좀 축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스터님께서도 4회에서 3회로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같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이미 저번에 발표가 됐던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시장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이 말은 곧 항상 바로미터가 CPI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연준이 기대하는 만큼 어느 정도 내려왔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잡히는 그러한 부분이 나타났었을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거예요. 지금 파월 의장은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만 얘기했지 몇 번 하겠다, 언제 하겠다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많은 투자은행들이나 시중에서 언제 할 거야, 몇 번 할 거야 그냥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정녕 파월 의장은 단 한 번도 금리 인하 몇 번 할 것이다. 몇 월 달에 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3분기가 됐든 2분기가 됐든 몇 분기 때 금리 인하 생각할 수 있다.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파월 의장은 정말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된다. 우리 연준이 생각하는 만큼 어느 정도 CPI가 2%의 목표치에 와야 된다. 이것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시장에서는 금리나 그냥 물론 그게 사실상 희망적인 어떠한 조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염두에 둘 건 물론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 금리 발표 때 물론 동결이 될 겁니다. 동결이 될 건데 이때 금리 발표 이후에 한 30분 정도 있다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아직까지 금리 인하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희망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 현재 이렇게 약간 금리 인하의 어떠한 후퇴적인 발언들, 그러니까 전형적인 비둘기파적인 발언보다는 매파적인 발언들이 여러 곳곳에서 지금 탐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 시장에 조금 더 금리 인하를 좀 빨리 바라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6월에는 인하가 좀 시작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쯤은 6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6월 정도에는 근데 이제 물론 그때도 조건이 있겠죠. 어느 정도 CPI가 좀 내려와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좀 잡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떠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아무리 뭐 파월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금리 인하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마스님과 함께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이런 해석들이 필요할 텐데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꺼내는지 바로 실시간으로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잘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샵 0082번으로 우리 해외 선물의 시조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요. 함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슈를 정리해봤으니까 이어서 나스닥 방향성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나스닥에 좀 빠르게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떨어질까요? 일단 현재 추세 자체는 네. 단기 추세로 봤을 때는 매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이때가 1월 제 기억으로는 한 1월 25일 신고점을 찍었어요. 신고점을 찍고 한 영업일 5일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행보를 하고 보시게 되면 이 자리가 61.8% 선입니다. 61.8% 정확하게 지지받고 다시 또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또 한 일주일 정도 행보를 했죠. 행보장을 하고 정확하게 또 61.8%선 이때 조정을 줬어요. 그리고 다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는 61.8이 아닌 76.4까지만 오고 다시 여기서 뭐 76.4나 23.6이나 뭐 똑같은 말이니까 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38.2나 38.2나 61.8이나 똑같은 이야기고요. 여기에서 다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23.6, 76.4 이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좀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 자리까지 두 번째 라인까지는 내려오겠죠. 이때도 두 번째 라인이었고요. 이때도 두 번째 라인까지는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거다. 물론 이번에 금리 발표 때 뭐 금리 동결은 거의 99%다. 뭐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리 동결 이후에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었는데 앞으로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멘트가 나오면 그때 방향성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로 다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 번 정도 조정을 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 추세는요. 17,386 이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나스닥은 우상향으로 일단은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스닥은 만약에 17,380선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물론 조정은 있겠지만 이건 뭐 크게 염두에 두지 마시고 저가에서 매수 전략으로 계속해서 S&P 나스닥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시간짜리 차트로 오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시간짜리 보시게 되면요. 3월 13일이었죠. 3월 13일 날 18,506.75 여기를 찍고 나서요. 계속해서 1파, 2파, 3파, 그리고 4파,
5파 마무리가 되고 다시 또 1파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뭐 이날 떨어졌을 때는 네 만여의 날이었죠. 옵션 만기, 그다음에 지수 선물 만기, 뭐 네 만여의 날이다 보니까 어떠한 물량 이동, 그다음에 기존 포지션 정리, 포지션 변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급락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였죠. 월요일 날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이다가 장 막판에 다시 1파, 2파, 3파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오늘 대응은 일단은 우리가 매도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매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는 오늘의 시가선이죠. 시가선인데 일단 오늘의 시가선이 18,222 이 라인까지는 일단은 아래쪽은 계속해서 매도 압력을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18,254 오늘 유럽장에서 한번 터치를 했죠. 이 자리 위로 올랐으면 다시 매수세가 발동이 돼서 18,387 전자의 어제 고점 부근까지 다시 상승할 수가 있겠지만은 18,254 위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좋은 자리는 18,195 이 자리가 매도 자리로 괜찮다. 그래서 여기 맞고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뭐 짧게는 18,123, 뭐 길게는 다시 전저점 18,000대까지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오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피벗 자리, 그러니까 오늘의 기준선 자리는 18,195 아래에서는 매도로만 공략을 하는 거고 현재 캔들이 18,195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로만 우리가 계속해서 공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8,254 위로 돌파가 돼서 안착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매수로 전환. 내일 뭐 동경장이 돼가지고 오늘 밤에 뭐 계속해서 뭐 지지고 볶고 하다가 내일 뭐 18,254에서 장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일단 또 단기 매수가 발동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현재 나스닥의 움직임은 일단은 매도로 보고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나스닥과 관련해서는 매도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좀 잡아주시면서 전략도 챙겨주셨으니까요. 더 자세하게 매일매일 자리값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저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 양방향 수익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크루드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오일입니다. 현재 크루드오일은 오늘 장시 0.50% 올라가면서 빨간불 연속적으로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82.56달러까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조금 전에는 83.18달러까지 기록하는 등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80달러 위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일과 관련해서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헤드라인 보시면 Oil ends at nearly 5 months high as drone attacks scream Russia's outp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 시설을 다시 한번 또 공격을 하면서 계속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솟았다라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뉴욕 유가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정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다시 한번 하면서 올해 들어만 15.45%가량 올랐는데요. 전날에는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주 정유 공장에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했다면 이보다 앞서서는 러시아 중부의 사마라 지역 정유 공장에 또 한 번 더 공격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PIISL 매니지먼트 파트너는 잠정치에 따르면 최근 며칠간 러시아의 정제 역량의 15%가 정제 처리에 좀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러시아 당국이 이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원유 수출을 감소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 차질에 대한 시장의 취약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 유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점도 유가 상승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면 중국의 1월, 2월 산업 생산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가량 늘어서 시장의 예상치인 5.0%와 작년 12월의 6.8%보다 크게 개선됐는데요. 같은 기간 소비지필 소매 판매도 작년 동기 대비 5.5% 증가해 예상치 5.2%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작년 12월의 7.4% 증가보다는 둔화한 수치인데요. 고정자산 투자 또한 같은 기간 4.2% 늘어나 예상치였던 3.2%를 상회했습니다. 엑세스닷컴의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의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유가에 일부 도움이 됐다며 산업 생산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예상보다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다만 일각에서는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원유 수요에 대한 일부 기대감을 꺾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가 상승세가 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는데요. 일단 러시아의 정유시설 공장의 피해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단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소식에 유가가 좀 상승세를 조금 더 빨리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걸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이게 이 러시아발 이 뉴스는요. 어찌됐든 간에 공급적인 측면이죠. 공급적의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정유시설이 타격을 받음으로써 정제유라든가 한번 이렇게 순환 작업이라든가 어떠한 이 공정이 필요한데 그 네. 공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아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한 15% 정도의 감산 효과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러시아가 얄미울 거예요. 지금 엊그저께 이제 어제 푸틴 대통령 선거도 이제 끝났는데 푸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우호 국가들이 계속해서 어떠한 경제 제재를 하는데도 푸틴, 러시아는 끔찍도 안 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자체적으로 원유를 생산하고 이걸로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어떠한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계속해서 정유시설을 타격하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공급적인 측면에 물론 오펙 플러스의 감산 효과만큼의 어떠한 임팩트는 있지는 않겠지만 이 정유시설의 어떠한 파기는 바로 파급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감산하기로 했다. 이건 하자 해가지고 시간이 걸리지만 이건 바로 유가 어떠한 가격에 바로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좀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좀 단기적으로는 원유 수출이 좀 감소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은 공급적인 측면에서 어느 쪽에 좀 다가갈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원유 가격 상승 요인이 확실함에 있어가지고는 맞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뉴스 살펴보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파워노트도 무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넘는 분량인데 이것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살펴보시면 중국의 좀 경제 성장에 조금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러한 소식에 또 유가가 또 더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좀 믿어도 될지 중국의 경제가 네. 계속 좀 나쁘게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중국의 경제 지표 어떠한 데이터는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신뢰도를 굉장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산업 생산이라든가 네. 고정자산 투자 이게 깜짝 실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러면 아까 러시아 정유시설 어떠한 그 파괴적인 부분은 공급적인 측면이었다라고 하면 네. 이 중국발 경기 훈풍은 수요적인 측면이겠죠. 그래서 중국 경기가 훈풍이 불어서 산업 생산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만큼 원유도 많이 더 수입을 하고 원유 소비도 많겠죠. 그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러시아 정유시설 파괴,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중국발 경제지표, 특히나 산업 생산이 좋게 나오면서 이 중국의 산업 생산은요, 중국의 GDP다 이렇게도 불리울 정도로 임팩트가 있어요. 뭐 신뢰도는 뭐 믿거나 말거나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산업 생산, 그다음에 고정자산 투자 이 모두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겠는데, 근데 이 부분들이 다 이 민간 부분이 아니고요. 네. 국가 주도의 어떠한 산업 생산 이런 부분에 많이 지금 할애가 좀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시진핑 정부가 좀 굉장히 부양책을 많이 쓰는구나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수요 측면에서 좀 효과를 보면서 원유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공급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이슈를 두 가지 다방면을 좀 풀어봤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 오일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 풀어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빠르게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켜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일과 관련해서 방향성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오일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일이 $80를 넘어서고 나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매수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뭐 지금 뭐 단기적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올라갈 수가 있다. 하지만 상승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크루드 오일이 지금 네. $80 넘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 어디까지 올라갈까? 제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83.50까지는 상승한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봅니다. 83.50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82.79 뭐 거의 한 70, 60틱 정도 남은 그런 상태인데 여기까지는 상승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83.5 이상 위에서 일봉상 종가가 끝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87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지만 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오일이 상승하게 되면 83.5까지 올라간다. 정확하게 83.49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밑에 보조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거의 정고점까지는 거의 다 올라와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승에는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미 가격이 지금 반영이 많이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상승은 83.49까지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60분 캔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3.49니까 현재 여러분들 82.20 이 라인은 일단은 매수 라인입니다. 82.20 위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로 되어간다. 오늘 동경장에서도 계속해서 터치만 했지 넘어서지 못했죠. 유럽장에서도 터치만 했지 올라서지를 못하다가 조금 전 미국장 시작하면서 양봉이 출현을 했고요. 80.2 하나 위로 올라서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 근데 조정이 들어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83.49를 찍지 않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때는 여기에서 단기 매수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83.49 같은 경우에는 좀 스탑을 좀 잡아 놓더라도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간이다. 만약에 83.49를 때리고 떨어지면서 82.2 하나 아래로 82.20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81.67까지는 내려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82.2 하나에서 매도로 들어가셔가지고 81.70까지 약 한 50틱 정도는 수익으로 거둘 수가 있는 자리가 82.2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 82.20까지 내려오면 여기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요. 상단은 83.50까지 열려있다. 83.50에는 단기 매도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82.20 아래로 음봉으로 60분 캔들이 내려온다. 만약에 오늘 밤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아침 일어났더니 정말 남한산성이 말한 것처럼 83.50을 때리고 82.20에 안착이 돼 있다. 그러면
내일 뭐 동경장 유럽장에서는 매도로 단기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단은 83.495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단은 81.67까지 보는 전략으로 오일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오일도 오늘 좋은 결과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일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일의 상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러한 궁금증들을 매일매일 풀어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빠르게 활짝 열려있을 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오전 10시에는 항생 그리고 저녁 10시에는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매매 전략들을 짜주고 계십니다. 이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링크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요. 0707 입력 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크루드 오일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골드는 0.40% 밀리면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2155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장하고 나서 미끄러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23시 07분경에는 2151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살짝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방향성 이슈 먼저 풀어보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헤드라인 보시면요. A new buy signal for g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금값의 상승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월별 마감 가격이 온스당 2,200달러를 넘으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월가 전문가들이 내다봤습니다. 베런스에 따르면 금값 상승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만약 금 가격이 2,200달러 이상으로 마감하면 2,400달러까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고요. 이어서 월별 차트에 주목하면서 월별 마감 가격이 2,200달러를 웃돌면 금 가격은 온스당 3,600달러에서 이 4,000달러까지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터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실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골드가 지금 2,200달러보다는 살짝 아래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놀랍도록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2,200달러를 넘어서면은 2,400달러까지는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번에 고점 찍은 게 2,203달러예요. 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풀이를 하면 2,203달러인데 전고점을 돌파하면 좀 더 갈 수가 있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전고점을 뚫으면 좀 더 가겠죠. 참 하나만한 리포트인데 제가 봤었을 때 거기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그 발표를 한 데가? 이것이 지금 베런스. 예. 그러니까 전고점이 뚫리면 더 갑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2,200달러 전고점을 뚫으면 좀 더 갈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 갈 건지는 좀 더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최고점, 사상 최고가에 지금 골드 가격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번 조금 있다가 차트로 제가 이 부분은 뭐 그 사람도 기술적 분석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있다가 차트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골드에 대해서 이슈 빠르게 좀 챙겨봤는데요. 바로 이 골드 이 방향성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계속해서 자세한 자리값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일 챙겨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빠르게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은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매도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 들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네. 미국의 금리 인하, 기승전 인하, 기승전 금리인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풍부해진다. 그렇다라고 보면 안전자산인
골드에 많이들 투자를 할 것이다. 그래서 골드가 올랐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 어느 정도 폭발을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인데 일단 한번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작년 12월 5일 날 완전히 이날 굉장히 큰 변동성을 나타냈죠. 큰 변동성이 나타난 이후에 바로 급락을 했습니다. 이때 거의 2160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2000달러 아래로 내려왔죠. 현재 3월 9일 날 2203달러까지 때리고 나서 지금 현재 지지받고 있는 자리가 현재 76.4% 지점 첫 번째 라인에서 계속 있어요. 근데 이미 보조지표상으로는 데드클로스가 나 있고 아직 전저점까지 내려오려고 그러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시 한번 2100달러 이 라인까지 2100달러면 계속해서 올해 지금 2024년도 돌아가지고 한번 고점을 찍고요. 그다음에 이때도 한번 저항을 받고 이때 캔들이 이제 돌파가 된 거였죠. 돌파가 돼가지고 2100달러가 넘어서면서 2200달러까지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금리 발표 전까지는 금리가 동결되겠지만 금리가 동결이냐 인하냐 이걸 지금 시장은 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금리 동결이 되면 과연 파월 의장이 앞으로 이제 앞으로 있을 금리 발표에 대해서 어떠한 멘트를 시장에 좀 내놓느냐, 비둘기파적인 내용이냐 아니면 매파적인 내용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것이지 지금 금리 동결은 이미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가 금리 동결 쪽으로 이미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금리 인하는 지금 어느 정도 후순위로 좀 더 밀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형태다. 그래서 일단은 좀 매도 쪽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2152달러, 2152달러가 일봉상 종가 기준으로 2150달러 아래에 형성이 된다. 그렇다고 보면 일단은 2122달러까지 이제 61.8%선, 38.2%선인 이 라인까지는 다시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 이유는 일단 보조지표가 아직 하방으로 아직 열려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일단 현재는 2152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2152가 무너진다. 그러면 금방 2122달러까지는 순식간에 내려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골드 현재 일봉상 봤으니까 현재 시간으로 한번 60분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요. 오늘의 피벗 자리는 2162달러입니다. 2162달러 이 위로 올랐으면 다시 매수세가 형성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위로 올라서지 못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2162나 오늘의 시가죠. 2164달러 여기에서는 다시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 그리고 하단 2150달러 이 부분까지는 현재 골드는 이 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큰 어떠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박스권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2162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 그렇다고 하면 골드는 이제 2170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피벗 자리는 골드 같은 경우에 2162달러를 보고 2162달러 위에서는 2170달러까지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거고요. 일단 현재 캔들은 2161.8 아래에 있죠. 2162달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올라온다. 그러면 다시 매도로 대응을 해가지고 2150달러까지 이러한 전략으로 골드는 대응을 하시면 오늘 골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골드에 대한 전략도 챙겨봤는데요. 계속해서 세 가지 상품을 보시면서 마스터님께서 기술적인 분석을 설명을 해주실 때 보조지표들을 확인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어떤 지표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다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마스터님의 노하우들을 가득가득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온라인에서 어디서도 찾아보실 수가 없는
해외 선물 자료집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워노트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신청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오전 10시에는 항생, 그리고 저녁에는 해외 선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마스터님은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지 정말 가깝게 살펴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내일 이 링크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님과 함께 하셨을 때 챙겨가실 수 있는 수익률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매매일지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개방송이 수요일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인데요.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님, 오늘도 오전에 또 수익을 챙겨주셨더라고요. 공교롭게도 또 내일 오전에 또 항생 관련해서 공개방송을 진행해 주시는데 이 공개방송을 좀 들으면 이런 수익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같이 거래 제가 하시는 거 네.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동참하시면 또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저는 뭐 미리 여러분들 뭐 진입 자리라든가 손절 라인, 그다음에 청산 자리 미리미리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3월 달 같은 경우에도 뭐 전체적으로는 수익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하루하루로 따지면 뭐 버는 날도 있고 이런 날도 있겠지만 뭐 승률로 봐서는 버는 날이 더 많습니다. 아예 거래를 안 하면 안 했지 잃는 날은 뭐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수익으로 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개 방송 오시게 되면 해외 선물 처음 접하시는 분들 다들 보시게 되면 그냥 어떤 요령만 막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정석으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쌓아 나가야지 어떤 누가 갔더니 뭐 이거 썼더니 뭐 수익이 나더라. 아, 이거 지표 보니까 이거 정말 좋더라. 이런 건 세상에 없어요. 제가 늘상 말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정석으로 배워나가시는 게 좋고 그 배워나가시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한테 배우셔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아는 만큼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설명 자체도 어렵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0년 넘게 이 해외 선물을 했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시게 되면 해외 선물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가 있고 학습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거기에 덤으로 또 같이 거래를 하면서 수익도 창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겁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2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해외 선물을 하시면서 수익을 챙겼던 만큼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제 막 내가 해외 선물을 시작해서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파워노트가 있는데요. 이 안에는 FOMC가 어떤 것인지부터 해서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노트를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서둘러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빠르게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 내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알차게 전략들 챙겨보고 이슈도 살펴봤는데요. 아시죠?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또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해외 선물에 관해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전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장기적으로 17,380라인을 지지하는 한 우상향할 것이고 오늘은 18,195포인트에서 매도, 18,124에서 18,000포인트 도달 전략, 그리고 18,254포인트를 돌파할 경우에는 매수로 전일 고점이 도달 가능하다라고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크루드오일은 보조지표상 전고점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승만 가능하고 변곡점 82.20달러, 지지 시에는 매수 83.50달러에서 익절, 82.20달러 이탈 시 단기 매도 81.67달러에서 익절하는 전략 담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데드크로스 중이고 이전 저점까지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도가 유리하며 일봉 종가 2,152달러 이탈 시 2,122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살펴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